해드릴게. 오, 내가 마플을 풀란 말을 안 했다고? 네. 진짜? 영상 하기 비디오 판정 값이 합심하여 뭐 그런 거 아니죠? 비디오 판정 값이 아니 뭐 나는 진도 나가도 상관없다만. 좋아. 이거 파워로 돼 있네. 와 이게 뭐 아니면 독이나 에어컨이. 어쩔 수 없다. 오늘은 죽어라 진도를 빼보자. 그리고 숙제를 좀 내줄게. 좋아요. 우리가 지금 유리식을 딱 나쁘지 않은 것 정도까지만 배우고 아까 갔었어. 이제 좀 나쁜 걸 할 거거든. 나쁘지 않은 지금 너희가 이제 저번 시간 앞타임에 했던 것까지는 쉬운 유리식을 좀 가지고 있는 거였고, 이제부터 하는 게 조금 어려운 유리식을 가지고 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144쪽 펴시면 됩니다. 144쪽. 오늘 뭐 우리 화이팅 같이 하면 유리함수 끝낼 수 있어요. 화이팅 하지 마. 싫은데 해야 돼. 싫어도 해야지. 오, 미간 주름 생긴다. 주름 생겨요. 인상 쓰지 마요. 네? 자. 이거 끊는다고요? 삽가능. 자, 필수예제 3번 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언급하기를 분자의 차수가 높거나 같을 땐 위의 식에다 밑의 식을 직접 나누는 세우셈을 진행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밑에가 차수가 더 높다라는 건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1번을 보면 분모 분자가 모두 더 위에가 더 크죠. 그럼 우리는 뭐 해봐야 된다는 뜻이야? 나눠봐야 된다는 뜻이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는 누구를 나눠볼 거고? X 플러스. 그렇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뭐로 나눈 다음에 X 마이너스. 그런 다음에 얘를 다시 나 빼겠다 라고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세무세부터 좀 하자. 기억을 잘 떠올리세요. 요거하고 요거만 잘 보면 된대. 이제 최고차만 잘 보시면 돼. x에다 누구 곱하면 x제곱이 돼? X. x.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가 오니까 이 둘은 어떻게 되고 사라지고 나머지가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몫이 x고 나머지가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를 이쁘게 쓰는 것은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내가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앞에 건 정리가 된 거지. 그럼 뒤에 거도 이제 나눠봐야지. 뭐 곱하면 될까? X.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떨어지고 얘들은 없어지고 나머지가 얼마야? 그럼 얘를 써보면 x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2가 있는데 그걸 뭐 하겠다고 돼 있어? 빼겠다고 돼 있습니다. 정리 잘해야 돼요. 누구누구 사라집니까? X. xx는 사라지고요. 결국에는 얘에다가 얘를 뭐 하겠다는 거야? 네. 빼는 거니까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에다가 빼기 x 마이너스 1분의 2를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최종 답에는 뭐가 돼 있어요? 뭐가 돼 있습니까? 이렇게 답이 써져 있니? 뭐 돼 있어? 통분돼 있잖아. 통분만 하면 되는 거야. 자, 통분이라는 것은 일단 이 분모들끼리는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그럼 얘한테는 없던 얘가 곱해진 거니까 이 위에 놈한테 얘를 뭐 해줘야 돼? 곱해준 거 와야겠죠. 불러봐요. 마이너스 X 플러스 X. 그렇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한테는 어떤 얘가 곱해진 거니까 얘한테 얘를 곱한 걸 빼줘야 되는 거죠. 불러봐요. 마이너스 2X. 2x 마이너스 2. 그럼 정리하게 되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분의 정리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준순 저는 그냥 처음부터 통분할래요. 해도 됩니다. 미칠걸요?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차수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건덕지가 많이 생겨.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실수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차수를 조금이라도 낮추거나
또는 빠지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제외시키는 게 좀 낫다. 그러면 거슬리는 것들을 없앤 다음에 깔끔한 형태를 우리가 통분하는 게 조금 더 괜찮으니까. 이해되니? 세로셈 기억나? 세로셈 기억나? 세로셈이 기억나야 되는 거야. 이거 하려면. 괜찮죠? 아직은. 그 다음 거는 제가 귀찮아서 문제를 쓰진 않겠습니다. 근데 위아래 차수가 어때? 같지? 같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내가 세로셈 말고 다른 걸 좀 보여줄게. 내가 첫 번째 거는 그냥 x분의 x 플러스 2 그냥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 마이너스에 뒤에 거를 x 플러스 1분의 위에 지금 뭐가 있죠 여러분? x 플러스 3. 그럼 얘를 내가 어떻게 분리를 시킬 거냐면 x 플러스 1에다가 2가 더해진 걸로 바라볼 겁니다. x 플러스 3이라는 걸. 이해돼? 그 다음 뒤에 거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3분의 그럼 x 마이너스 5는 x 마이너스 3이 2가 빠진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플러스 x 마이너스 4분의 x 마이너스 6은 x 마이너스 4에 2가 빠진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하트 분리가 가능합니다. 맞아요. 얘는 어떻게 분리가 될까? 불러봐. 1 플러스 x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하트로 분리시킨 다음에 마이너스 달아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2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분리시킨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것도 플러스 1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4분의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없어지는 게 1들이 일단 전부 다 어떻게 돼? 사라지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몇 개를 더하고 있는 상태야? 더하거나 빼는 상태야? 4개. 그럼 한 번에 4개를 통분하는 게 편할까? 2개 해서 비슷한 부분을 만드는 게 편할까? 2개가 훨 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먼저 해볼래? 너희가 생각나는 대로 말해봐. 마이너스 3이라고. 요거 2개 하고 요거 2개 해볼까? 요거 2개 먼저 통분해볼게. 불러보세요. x에 x 플러스 1분의 자, 분자에는 뭐가 생깁니까? 2x 플러스 2 마이너스 2x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2x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지고 뭐만 남아? 2만 남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2개 통분하게 되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분의 여기에서 발생되는 건 2x 마이너스 8 여기에서 발생되는 건 마이너스 2x 플러스 6 그럼 2x 사라지고 뭐가 남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에 2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이제 얘를 다시 뭐 하자? 통분하자. 오케이? 그래서 통분하면 제가 나옵니다. 이건 귀찮아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애초부터 처음부터 통분을 하려고 해봐봐. 일단 분모가 다 다르니까는 전부 다 곱하면 몇 차가 돼버려요? 아니요, 애초에 처음 문제 해봐봐. 분모가 다 다르잖아. 통분하면 4차 생기죠. 그리고 위에도 해당되지 않는 3개를 곱해주니까 전부 몇 차야? 4차야. 그거 다 계산하려면 너희가 살아있을까?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높거나 같으면 우리는 뭐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나누기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분리시킨 다음에 뭔가를 다시 통분하자라는 겁니다. 알겠지? 요 밑에 문제 풀 때 화이팅 하세요. 최대한 틀리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여러분이 틀리면 제가 해야 되잖아요.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럼 여기는 최대한 질문을 안 받는 방향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죠? 숙제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필수예제 4번 부분분수는 오늘 우리가 이걸 배운 순간부터 정말 중요한 산술기하급으로 중요한 파트입니다. 산술기하급으로 되게 자주 나올 거라는 뜻이야. 그럼 첫 번째 식을 우리가 지금 x에 x 플러스 2분의 2잖아. 얘를 우리가 다시 쪼개는 게 뒤에 거에다가 앞에 거 일단 뭐 하라고 했어요?
빼라고 했죠. 그럼 2분의가 남을 거고 위에 뭐가 있지? 그럼 2분의 2니까 약분돼서 어떻게 되겠어? 1로 될 것이고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을 하면 되는 거였지. 그러니까 맨 앞에 거는 누가 남는다는 거야? 불러봐.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 거도 봅시다. 뒤에 거에다 앞에 거 빼면 뭐 남아? 2 남지. 위에 있는 2랑 또 어떻게 될 거야? 날 보지 말고 문제를 보면서 대답해봐. X 일단 1 약분됐잖아. 그럼 누가 생길 거야? X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입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지금 뒤에 거 앞에 거가 어떻게 되는 게 보여? 사라진다는 게 보일 거야. 그럼 세 번째 걸 진행했을 때도 뭐가 생길 거냐면 더하기 x 플러스 4분의 1 빼기 x 플러스 6분의 1이니까 또 뒤에 앞에가 어떻게 돼? 사라지지. 그럼 맨 끝에 진행해서 나오는 것도 플러스 x 플러스 6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8분의 1이니까 얘하고 얘가 어떻게 되는 거? 그럼 우리한테 남은 건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8분의 1이니까 얘를 통분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럼 분모에는 x에 x 플러스 8이 올 거고요. 얘에다가 얘 뺀 게 분자에 남겠죠. 뭐가 탁 남는다? 8이 탁 남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너희가 억지로 통분하려고 하면 사람 미치지 않을까요? 그지? 그래서 분모에는 뭔가 곱해져 있는 식이 분자에는 어떤 숫자가 있네. 우리는 뭐를 떠올려야 된다? 부분 분수를 떠올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분 분수입니다. 통분이 돼 있는 걸 다시 쪼개주는 거. 이해돼요? 구씨 구씨 이해돼요? 당신 지금 다 주고 가는데요? 계약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일찍자 일찍. 어? 일찍 잤네. 익숙해져. 익숙해져야지 뭐 어쩌겠어. 나 학교에서 자지 않나? 네, 잤어요. 근데 잖아요. 야, 그 학교에서 그 본인이 못하는 과목은 좀 자지 마요. 결국에 학교 시험은 누가 내?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이 내. 그러면은 한 반에 요즘 몇 명이야? 너희는 몇 명이야? 25 맞네? 예를 들어서 28명인데 그 중에서 민정이를 포함해서 한 25명이 자. 한 3명이 깨어있다 치자. 그럼 그 깨어있는 애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걔들한테 슬쩍 힌트를 주는 거지. 야, 이거 중요해.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힌트를 툭 주는 거야. 그걸 너는 듣지 못하는 거죠. 시험 과목은 안 돼요. 과연? 진짜. 안 자려고 하지만 어느새 배터리 방전돼서 자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줄여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학교 시험은 선생님들이 내신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 수업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요거 보자. 요것도 일단 뭐가 좀 떠오르면 좋을까? 부분 분수겠죠? 뒤에 거에다 앞에 거 빼면 뭐야? 1이지. 1분의 1이니까 굳이 묶을 거 있어 없어? 그럼 맨 앞에는 뭐가 남을까? 불러봐.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 생기겠죠. 두 번째 건 뭐 생길까?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럼 눈치상 휴 까면 마지막은 9분의 1 빼기 10분의 1이 생기겠죠. 사라지는 규칙을 보면 뒤앞이 사라집니다. 남는 건 1에다가 10분의 1 빼는 거니까 정답은 10분의 9가 된다는 거겠지. 이렇게 너무 이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부분 분수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쓰지 않으면 이게 이쁘게 풀릴까? 불가합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부분 분수라는 걸 눈치채시고 그 형태를 잘 정리를 해서 사라지는 것과 남는 게 뭔지를 좀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힌트 하나만 좀 더 줄게 얘들아. 봐봐, 맨 앞에 누구만 남았죠 여러분? 얘 하나 남았죠. 맨 왼쪽 거 하나가 남았어. 그럼 맨 오른쪽에도 맨 끝에 하나만 남습니다. 항상 남는 것들은 좌우 대칭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항상 남는 건 뭐를 이룬다고? 좌우 대칭을 이룹니다. 그럼 내가 억지로 만들었을 때 여기서 얘하고 얘가 남았다라고 내가 그냥 가정할게요. 물론 아니지만 맨 앞에서부터는 첫 번째, 세 번째가 남았어. 그럼 맨 끝에도 누가 남을까?
첫 번째와 띄어놓고 세 번째가 남는다는 거야. 반드시 뭐를 띌 수밖에 없다. 좌우 대칭을 이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남는 것은 좌우 대칭을 이룬다. 남는 것은 좌우 대칭을 이룬다. 그게 구분분수 형태의 규칙성입니다. 남는 것은 대칭을 이룹니다. 좌우 대칭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지는 규칙이 너무 쉬운 것들은 너희가 잘 찾는데 가끔 좀 더럽게 남는 것들을 너희가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좌우 대칭이라는 걸 이용하면 좀 쉽게 남는 걸 찾을 수가 있어. 그런 걸 잘 이용해서 문제 푸시기 바래요. 넘어갑시다. 자, 필수예제 5번입니다. 이쁘죠? 문제를 봐야지. 문제 이뻐 안 이뻐? 이뻐. 이렇게 분수식 속의 분수식이 다시 거듭해서 나오는 것들을 번분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된 분수식이라는 뜻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거 긴장하지 말고 우리가 괄호를 한다라고 쳤을 때 어떤 괄호부터 항상 정리해? 소괄호. 맨 안에 있는 괄호. 맞아요? 맨 안에 있는 괄호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벗겨내는 거잖아. 그럼 분수식도 우리가 정리를 할 때 누구부터 해줘야 될까? 계란이. 맨 안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면 돼요. 하나씩 하다 보면 끝나 있습니다. 쫄지 말고 하나씩 하면 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사실 1분의 1이 있는 거잖아. 분모가 다른 것끼리 빼니까 얘를 뭐 하는 거부터 해줘야 될까? 그렇죠. 얘를 통분하는 게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로 통분할 거야? 1-x로 통분하겠죠. 그럼 이 1은 뭐로 올라오는 거야? 1-x로 올라가겠죠. 거기에 뭐가 빠지는 겁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1이랑 1은 어떻게 돼? 그리고 그거 분의 1이라고 돼 있잖아. 그 말 뜻은 얘를 뭐 해주라는 뜻일까? 역수시켜주라는 거겠지. 맞아? 요거 분의 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역수시킨 게 툭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쓰면 1 빼기에 얘를 역수시킨 게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역수를 툭 시켜주면 돼. 그럼 이 마이너스를 얘한테 줘버리면 이게 부호가 뭐로 바뀌면 돼? 플러스. 그럼 얘는 또 1분의 1이 있는 거니까 뭐 해주면 될까? 통분해주면 되겠지. 분모는 뭐 분의? x분의. 이 1은 뭐로 바뀔까요? x 더하기 1 마이너스 x니까 사라지고 사라져서 정답이 뭐가 된다? x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으면 쫄지 말고 맨 안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통분, 역수해야 되면 역수, 다시 통분, 역수해야 되면 역수. 뭐 그런 거 해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2번은 안 할래. 싫어. 그러니까 일단 눈으로만 슬쩍 봅시다. 분자를 통분한다 쳐봐. 분자를 통분했을 때 분모에 누가 깔릴까요? 얘들아, 우리 지금 분자부터 보는 거야. 분자 통분하면은 분모가 뭐가 될까? 굳이 정리를 안 하고 놔둔다 치면 1-x 곱하기 1 플러스 x가 있겠지. 그럼 이번엔 분모를 보자. 분모도 통분하면 그 분모가 뭐가 될까? 1-x 곱하기 1 플러스 x겠죠. 그럼 어차피 같은 거면 그 둘은 어떻게 될 거야? 사라질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분모에서 분자, 분자에서 분자만 탁 남는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분이 되는 형태들은 그냥 바로 약분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파이팅 하세요. 근데 내가 이거 한 문제는 좀 풀어주긴 해야 돼. 아니면 너희가 해보고 나한테 질문을 다시 던졌으면 좋겠거든. 177번 해봐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도해봐. 틀려도 괜찮아. 너희가 최선을 다해보고 내가 설명해줄게. 헤이, 풀어봐. 77.
제 건데요. 뭐 이런 거 줬어요. 뭐 아니, 아프다고. 제 건데요. 저지 마. 좀 부담스러우니까. 저 이거 선물 받. 딱 오늘까지만 받을게요. 아니 이거 선물 받아요. 응? 진짜? 뭐 이런 거 막 선물도 받아? 친구가 올라가네. 줬어요. 친구가 있어. 요즘은 많아요. 너 나한테 저번 없댔죠? 네. 빈 뜯었어? 학교에도 착해요. 학원에서도 좀 착해라. 착한데요. 한테. 착한 사람한테. 너가 먼저 착해봐. 그럼 얘가 또 착해지겠지. 착한 사람한테만 착하게 대해줘서. 그런 게 어딨어. 너가 먼저 착해봐. 너희는 친해질 수 없는 사이인가 보다. 안 돼? 뭐 잘 안 되나? 아쉽게도 얘는 앞에를 아무리 찾아봐도 힌트 될 건 없습니다. 아, 우리 반에 이토록 센스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네. 이거 왜 모두를 판단해? 네. 네. 누군가는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왜 그래? 너가 될 수도 있잖아. 왜 손 떼고 있어? 저 뒤에 포기한 거 같고. 힌트를 다시 줄까? 그냥 풀이할까? 힌트를 좀 줘볼까? 아니면 풀이할까? 힌트를. 요건 통분하는 문제 아닙니다. 예? 이거 통분 시작하잖아. 머리 아플걸? 이거 통분하는 문제 아니야? 힌트는 역수시켜봐. 양쪽을 일단 처음 한 번만 역수시켜봐. 어려워. 요 공분수 라인에서는 지금 너희가 풀고 있는 얘가 학교 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포기해. 양변을 역수시켜봐. 양변을 그렇죠. 한쪽만 역수시키면 안 되잖아. 아니면은 양변을 역수해야 뭐가 보일 거야. 양변을 역수. 아니 야 역수를 해보라 했으면 일단 역수를 해야 뭐가 보이지 않을까? 통분하는 거 아니라셨죠? 통분하는 건 아니지. 역수를 해야 뭐가 보임? 역수 해봤어? 전안 들어왔죠. 때려 맞춰 저? 얼마? 우와씨 뭐야 너? 야 때려 맞춰서 이걸 찾는다. 자연수 ABC를 했으니까. 야 재능이. 이것도 수학적 좀 재능이 있는 친구 하나가 있었네. 넌 그냥 수놀이를 잘하는 거야. 오 수학에 감각이 있는 친구였구나. 합시다. 정석풀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통분을 해도 억지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ABC가 자연수랬기 때문에 이게 생성될 수 있는 ABC 세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억지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건 정석풀이는 아니거든. 내가 일단 이 양변을 뭐 해보라고 했지? 또 왼쪽을 역수시키면 뭐가 돼? 17분의 72가 될 거고요. 얘를 역수했다는 건 그냥 얘만 툭 나올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1 분의 1이라는 게 나오겠죠. 네. 그럼 우리가 이 17분의 72라는 거를 72에다 17을 나눈 걸로 바라볼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4 더하기 17분의 4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얘가 17분의 68이니까 더하면 17분의 70이 되는 거 맞지? 그럼 형태를 잘 봐. A가 뭐라는 게 나와? 4. 그럼 A는 결정이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건 얘하고 얘가 어떻다는 거야? 그럼 얘 또 뭐 해야 될까? 또 역수해보는 거야. 그럼 얘를 역수시키면 누가 툭 나올까요? B 더하기 10분의 1이 나올 거고 얘 역수시키면 4분의 17. 그럼 얘를 다시 분리시키게 되면은 4 더하기 4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B가 얼마라는 게 나오고 4가 나오고 15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법입니다.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요런 게 시험에 나올 거야. 재밌지? 얼마나 재밌어? 오, 숫자 놓음을 좀 하는 친구. 그런 거 좋다. 좋아요. 니는 조금 타고난 능력인 거니까 그거는 부모님한테 감사하게. 강민이 갔어? 자, 정리되면 이제 옆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요 옆 페이지에 있는 건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어. 이걸 처음 보는 건 아니고 중학교 때 해본 거거든. 필수예제 6으로 갈게요. 일단 우리한테 어떤 값이 주어졌어. 근데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일단 뭐 근을 직접 구해가지고 풀 수 있는 형태는 아니구나라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럼 일단 그대로 제식은 놔두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구하라는 걸 좀 보자. 첫 번째 물어본 게 지금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1이야. 얘를 우리가 값을 알아내려면 그러면 어떤 분수 형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떠올려 보면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다 2를 빼면 생깁니다. 우린 누구를 찾을 수 있다면? 1이에요. x 더하기 x분의 1을 찾을 수 있다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즉 분수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식 전체가 뭐를 나눠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렇지. 근데 그 전에도 정확하게 나누는 방법이 뭐냐면 얘에서 x를 나눠야 되잖아. 그러려면 그 x가 뭐가 아니라는 확증이 필요하죠. 0이 아니라는 확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x에다 0 넣어봐. 0 넣었을 때 성립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x는 0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뭐 나눌 수 있지? x를 나눌 거야. 그러면 x 마이너스 3 더하기 x분의 1이 0이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이 얼마라는 거? 3이라는 게 나오겠네. 그럼 이 나온 걸 여기에 넣는 거야. 그럼 9 빼기 2니까 1번 답은 뭐? 7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2번, 3번은 이건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너희가 외우고 있어야 되는 변형 공식이 머리에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3승 더하기 3승분의 1. 민주아 머리 들어봐. 이거 공식 뭐지? 변형 공식. 풀어봐. 예? 뭐 하나 안 말했는데? 제곱? 세제곱이겠죠? 3승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x분의 1. 외우고 있어야 돼 얘들아.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 알고 있고 요거 알고 있으니까 대입만 하면 답이 툭 나오겠지. 27에다 9 빠지는 거니까 얼마? 18. 그 다음에 몇 승 더하기 몇 승을 물어요? 그럼 얘는 누구 쓰면 될까 그냥? 얘 쓰면 되겠지. 얘를 알고 있잖아. 얘를 좀 적용을 시키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제곱한 다음에 뭐 빼주면 돼? 2 빼주면 돼. 그럼 여기 7 가져와서 계산하는 거니까 정답은 47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 식에다 x를 나눠야지. 그래서 분수 형태의 꼴을 만들어야지. 근데 걔를 나누기 위해서는 x가 0이 아니라는 확증이 필요하니까 x에 0부터 넣어봐야지. 그럼 값이 나왔네. 그럼 이 변형 공식들은 뭐였지? 에서부터 이제 여기서 실력 차이가 발생이 되겠죠. 요건 이제 고1 수학 생활 때 너희가 다 외웠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혹시 안 외우고 있다면 이제는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해됐어요? 좋아요. 넘어갑시다. 필수예제 7번입니다. 형태가 좀 이쁘지?
예? 안 이뻐요? 이쁘지 않나? 안 이쁘다고? 네. 어쩔 수 없죠. 네. 자, 일단 우리가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저 첫 번째 있는 거 있잖아요. A에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 더하기 B에 C분의 1 더하기 A분의 1. 아휴, 뭘 많아. C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자, 요거를 일단 내가 괄호 전개부터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 좀 좋거든요. 불러볼래? B분의 A 어허. 플러스 C분의 A 이거는 이렇게 전개하는 게 제일 귀찮아요. 플러스 C분의 B A분의 B, A분의 C A분의 C 더하기 B분의 C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너희가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지금 분수식들을 더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모가 다른 것끼리 더하면 무슨 짓을 해줘야 돼? 통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분모가 같은 것끼리 더하면 그 가정을 생략할 수가. 그럼 그거부터 발견하는 거야. 여기 A가 있네. 그럼 얘들을 A분의로 한번 표현을 하면 A분의 B 플러스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를 잘 보면 B분의 A 플러스 C가 될 거고 마지막은 C분의 A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이 식이랑 지금 같은 거겠지. 그 다음 문제를 보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라는 힌트가 주어졌어? 제로 0이라는 힌트가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이 B 더하기 C 자리에 누구를 넣을 수 있지? 마이너스 A 옳지. 얘 자리에는 마이너스 B, 이 자리에는 그럼 다 약분되니까 마일해서 정답은 마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견만 할 수 있다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처음 풀면 이게 발견이 잘 안 돼. 그리고 이미 제일 쉬운 형태는 우리가 하나를 맛봤지. 얘는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시기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힌트를 쓸 수 있는 형태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접해보는 게 좀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유리함수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증거 나가고 있는 건 모듈이 뭐에 포함이 될까요? 숙제에 포함이 되겠죠? 숙제 예? 죄요? 우리 광복절 몇 시인지 아까 말했나? 1시부터 1시부터 3시 3시 반까지 민정아. 근데 상관이에요 내가 영어도 가르칠 수 있을까? 아니 못 가르칩니다. 제가 아는 문법은 BD, 조디 이런밖에 없다니까. 그거 말고는 문법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 관계대명사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들어봐서 알지만 투부정사 들어는 봤어요. 현재 완료 들어는 봤습니다. 근데 몰라요. 왜냐면 나는 내신을 버린 사람이거든. 쌤은 내신 평균 등급이 아마 8점대일 거예요. 고등학교 때 내신 등급. 나 오로지 수능만 본 사람이니까. 그 문법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나 아버지께서 어릴 때 보라고 줬던 성문 종합이었나? 그거를 구경할 때 비비조리 일학을 한번 봤던 기억밖에 없어요. 저는 그 문법은 다 버렸어. 수능에는 2문제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그 2문제는 찍자는 마인드로. 또는 그 2개를 다 틀리고 나머지 다 맞으면 1등급이에요. 근데 몇 등급이었어요? 1등급이죠. 영어예요? 잘 찍었어 요즘은 1등급밖에 더 논란이 될 수 있기에 말은 조심하게. 90만 넘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응. 그게 어려워 2점짜리 5개나 틀려도 되잖아. 그럼 내신은 그냥 8등급을 받고 수능에 1등급. 나는 수능 그냥 그거죠. 정시파에 다녔어요. 저는 완전 그냥 정시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신이 고2까지는 다 전교 꼴찌였어요. 고1부터 고2까지가 다 전교 꼴찌였어가지고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정시를 할 수밖에 없었죠. 와 안 돼. 네? 혹시나 누군가의 머릿속에 한 번뜩였을 그 생각 당장 지우세요. 저 새끼도 했는데 나라고 절대 못합니다. 그러지 하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못하는 게 아니라 비추천. 사람이 너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고 나는 군대를 다시 갈래 고3 생활을 1년 다시 더 해볼래 하면 난 차라리 군대를 갑니다. 와.
난 그 고3 1년을 너무나 미친 사람처럼 공부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 내가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아니 이 건물에 있는 그 누구보다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못하기도 했고. 알겠죠? 나 정신과야. 제발 하지 마세요. 너희는 내신을 챙겨서 내신으로 대학 가세요. 그게 편합니다. 멋있다. 멋있는 게 아니라 살 길이 그것도 없었다니까. 자, 이제 유리함수를 할 건데 책에 낙서하지 말고. 자, 유리함수를 할 건데요.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함수에는 뭐가 존재하죠? X. 그래프요. 내가 너무 광범위한 질문을 던졌네. 함수들에는, 모든 함수들에는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그치. 그런 키워드들이 존재해. 1차 함수부터 기억을 좀 되짚어 보면 y는 ax 플러스 b에서 키워드가 이 a가 뭐를 뜻하는 거였고 기울기,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평균 변화율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플러스 b가 의미하는 게 뭐죠? y 절편. 조금 길게 표현하면은 무슨 축과의 교점이었죠? y 축과의 교점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a와 b만 찾으면 1차 함수는 끝나니까 이 키워드는 기울기와 절편이었던 거야. 네. 오케이? 그럼 2차 함수로 가보자.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네. 우리는 이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놈은 누구죠? 예. 누구죠라고 물었죠? 꼭지점이죠. 그래서 2차 함수의 키워드는 누구였던 거야? 꼭지점. 그래서 우리는 이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얘를 무슨 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표준형, 완전 제곱 형태인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국어에 따라서 아래로 볼로 위로 볼로 이런 게 결정됐던 거잖아. 네. 이런 것처럼 함수들별로 제일 핵심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은 존재를 했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누가 핵심인지만 너희가 파악을 하면 돼.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만 찾아낼 수 있다면 반 이상이 풀리는 거야. 알겠죠? 여기에서 꼭지점이라든지 여기서 기울기 절편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기서도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이 저학년들, 고2가 아닌 저학년들을 가르칠 때는 우리가 고2 수학을 배우기 전까지는 뭐가 0이 되는 건 없다라고 가르쳤죠. 분모가 0 되는 건 없다고 가르칩니다. 네. 그러면 분모가 0 된다라는 것은 그건 존재하지 않는 놈이야. 네.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유리함수를 들어갈 건데 아까 우리가 분수식이라는 놈을 배웠지. 네. 그 분수식에다가 y는을 붙이면 그게 이제 무슨 함수가 될 거다? 유리함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일 일반형, 기본형을 먼저 말씀드리면 얘가 기본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함수로 치면 y는 ax 제곱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이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림이 어떻게 되냐가 결정되는 거였잖아. 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a가 0보다 클 때는요, 이걸 좀 외워줘야 돼요. 1, 4분면, 3, 4분면에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일단 대충만 그렇게 말을 해볼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런 그림과 요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요런 곡선 두 개가 그려져요. 근데 이 a가 0보다 클 때는 어디에 그림이 그려질 거다? 1, 3, 4분면에 그려질 거야. 그럼 당연히 대칭성을 좀 띌 거니까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디에 그려진다는 걸까? 2, 4분면과 4, 4분면 쪽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그린 걸 잘 봐봐. 이 그림이 x축에 닿을 듯 말 듯 가지만 닿겠다는 뜻일까? 안 닿겠다는 뜻일까? 안 닿겠다는 뜻입니다. 요 y축에도 닿을 듯 말 듯 닿겠다? 안 닿겠다? 안 닿겠다라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한없이 가까이는 다가가지만 절대 될 수 없는 선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 선을 우리는 앞으로 점근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한없이 가까이는 다가가지만 절대 만날 수 없는 선들, 그런 선을 우리는 무슨 선이라고 부르겠다? 점근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이 유리함수의 제일 핵심이 되는 단어 누구라고? 점근선입니다. 점근선. 그럼 이 점근선을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제가 요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거 분모가 0 되는 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x에 대한 점근선도 존재를 하고 y에 대한 점근선도 존재를 하거든. 이 그림을 먼저 보자. 지금 x가 절대 뭐는 될 수가 없죠.
0 이 선에는 닿아요, 안 닿아요? 안다 안 닿아요. 얘는 y축이라고도 불리지만 다르게는 x는 0이라고도 불리잖아. 그러니까 이 선에는 닿을 듯 말 듯 평생 닿는다, 안 닿는다? 안 닿는다는 거야. 그래서 얘의 점근선은 지금 x에 대한 점근선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 선에 닿을 듯 말 듯 닿겠어, 안 닿겠어? 안 닿고 있어. 근데 우리는 이 x축을 따르게 뭐라고도 표현하지? y는 0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는 y에 대한 점근선은 뭐가 되는 거야? y는 0이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도 볼게요. 얘 닿을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 안 닿죠? x에 대한 점근선 뭐다? 0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닿을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 안 닿아요. y에 대한 점근선도 뭐가 되는 거야? y는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기본 형태들은 둘 다 점근선이 뭐라고? x는 0, y는 0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점근선이고 얘도 점근선이잖아? 그럼 이 점근선들의 교점이 지금 몇 콤마 몇이지? 0,0이에요. 그럼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이 그림과 이 그림을 잘 봐봐. 완벽하게 이 그림들이 뭐를 이루고 있는 상태지? 대칭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이런 유리함수들은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뭐를 이룬다? 대칭을 이룬다. 그게 지금 우리는 그럼 점대칭 함수가 된다는 뜻이야. 왜냐면 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니까 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형태인 거잖아.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이런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 두 선은 얘에 대해서 뭐를 이루고 있는 상태죠? 대칭을 이룹니다. 그럼 무슨 대칭도 된다라는 거야? 선대칭도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 하나 더 그어볼게.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놈도 한번 그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선에 대해서도 이 그림과 이 그림,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뭐를 이루고 있죠? 대칭을 이뤄요. 그러니까 얘도 선대칭이라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몇 개의 점대칭과 몇 개의 점대칭과 하나의 점대칭과 몇 개의 선대칭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두 개의 선대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유리함수라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 유리함수는요, 그 유리함수의 무슨 선들의 교점? 무슨 선들의 교점? 먼근선, 점근선들의 교점에 대해서도 뭐를 이루고? 대칭을 이룹니다. 대칭을 이뤄요. 그런 다음에 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뭐이거나 뭐인 직선에 대해서 -1인 직선에 대해서도 무슨 대칭을 이룬다? 선대칭을 이룬다. 요게 좀 많이 중요한 말입니다. 머리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만 더 언급할게. 지금 뭐 적을 필요 없어. 일단 머릿속에서 넣으면서 너희가 대답을 같이 하려고 했어. 민정 뭘 적는 것보다 수업에 참여를 해봐. 자, 이 유리함수들은요, 이 유리함수들의 무슨 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무슨 대칭을 일단 이룬다? 점대칭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뭐 또는 뭐인 1 또는 -1인 직선에 대해서 무슨 대칭을 이룬다? 선대칭을 이룬다. 요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알겠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걸 느낀 거야? 점근선이라는 걸 느낀 거야. 왜냐면 야, 백날 이게 대칭인 건 알지만 점근선을 못 찾으면 점근선의 교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유리함수를 딱 만나면 누구부터 찾으려고 했어야 될까? 점근선부터 찾으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근선 찾는 방법을 좀 먼저 보여줄게. 요거 형태일 때 먼저 보겠습니다. 분모가 0 되게 하는 x 값이 점근선의 x에 대한 점근선이 됩니다. 뭐가 0 되게 하는? 분모가 0 되게 하는 x 값이 뭐에 대한 점근선이라고? x에 대한 점근선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0 되려면 x가 뭐여야 돼? 그러니까 x에 대한 점근선 뭐야? 그럼 이제 얘는 쓸모를 다 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쳐봐. 뒤에 숫자 뭐 붙어 있죠? 0 붙어 있죠. 그 뒤에 붙어 있는 숫자가 y에 대한 점근선이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y에 대한 점근선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이쁘게 정리되어 있는 형태 1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한번 내가 식을 만들어 볼게. y는 x-2분의 3 더하기 1이 있다라고 칠게. 자, x에 대한 정근선 찾으려면 누구를 봐야 된다? 분모를 봐야 돼요. 얘가 0 되려면 x가 뭐여야 돼? 그러니까 x에 대한 정근선 얼마? 2입니다. 얘는 쓸모를 다 했어. 뒤에 숫자 뭐 있어? 1. 그럼 y에 대한 정근선은 1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정근선의 교점은 몇 콤마 몇이라고 말하는데 2,1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얘가 기본적인 지금 정근선을 찾는 방법, 그리고 유리함수의 기본 형태들의 이런 그림들을 같이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정리됐을 때 위에 있는 이 상수값이 0보다 커. 그럼 정근선을 기준으로 몇 사분면에? 1사분면, 3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자, 이제 문장 하나를 추가했어요, 여러분. 네. 어떤 선을 기준으로? 정근선을 기준으로 몇 사분면? 1사분면, 3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음수일 때는 무슨 선을 기준으로? 정근선을 기준으로 몇 사분면에? 2사분면, 4사분면에 그려진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중요한 멘트 하나를 이제 하나 더 붙였어요.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 정근선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두 그림은 전부 다 X축과 Y축이 정근선이었기 때문에 그냥 1, 3, 2, 4라고 표현했던 거야. 네. 근데 다른 거는 정근선이 어떨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X축, Y축이 있는데 정근선이 요렇게랑 요렇게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때 0보다 크면 그림이 요렇게 하나가 그려질 거고 요렇게 하나가 그려질 거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냥 1, 3, 2, 4로 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를 기준으로라고 기억해야 돼? 정근선을 기준으로 1, 3, 2, 4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됩니까? 자, 이게 필요한 거 좀 체크하고 그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서 설명할게요. 자, 유리함수라는 것은 분수식을 가져와가지고 y를 붙인 겁니다. 그렇게 심플하게만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2번이 중요해요. 유리함수의 정의역이라고 돼 있는 거 있지 얘들아. 저거 되게 중요하거든. 별표 하나만 치자. 자, 유리함수의 정의역이라는 것은 누구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x 값이죠. 근데 우리가 분모가 뭐 되면 안 된댔어? 0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만 아니라면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다? 정의역이 될 수 있다라는 멘트가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실수 전체라는 겁니다. 오케이? 왜냐면 아직까지 우리는 분모가 0 되는 건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워요. 걔는 될 수 없다로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지? 좋아. 그러면 이제 유리함수 x분의 k의 형태로 가겠습니다. 자, x분의 k인데 k가 0보다 클 땐 그 정근선 기준 몇 사분면? 1사분면과 3사분면. 음수일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 그런 다음에 그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뭐를 이룬다? 무슨 대칭? 점대칭을 이루고요. 그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뭐 또는 뭐인 직선에 대해?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는 무슨 대칭을? 선대칭을 이룬다. 요거까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직 언급 안 했던 거는 저 5번이겠죠? 위에 올라가 있는 숫자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는 점점 원점에서 어떻게 된다? 떨어져 있게끔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점점 멀어진다는 거야. 위에 붙어있는 숫자의 무슨 값이?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다르게 표현하면 절대값이 작을수록 원점에 가까워진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유리함수로 들어갑니다. 자, 얘는 아까 우리가 했던 x분의 k라는 형태를 뭐한 형태로 보여서 한번 요 3번 봐봐. 3번. 요거는 y는 x분의 k라는 놈을 뭐한 형태로 보여? 뭐 해놓은 형태로 보여? 평행이동한 것처럼 보이니 x가 있는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x-p라는 놈이 들어갔지. 그러니까 아까 놈을 x축에 대해서 얼마만큼 평행했다는 걸까? p만큼 했다는 거겠지. 네. 맞아?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더해졌어?
Q가 더해졌지? 그럼 아까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얼마만큼 평행을 했다는 거야? Q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눈치채야 돼요. 자, Y는 X분의 K라는 형태 기본형이 있었는데 요걸 내가 이름을 붙여줄 거거든? 그 이름을 너희가 기억해야 돼. Y는 X-P분의 K 더하기 Q 얘를 이제 볼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될 때 뭐 됐는지를 분석해보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평행이동이 됐고요.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Q만큼 평행이동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이름을 무슨 형이라고 불렀지? 기본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얘를 혹시 내가 무슨 형으로 부를 것 같아? 표준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 이차함수 머릿속에 좀 남아있니 얘들아? 이차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형이었지? 표준형이야. 표준형의 장점이 뭐였지? 꼭지점을 바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 말 뜻은 여기서도 누가 제일 핵심이 될 것 같아 앞으로? 표준형일 거거든. 왜냐하면 이 표준형은 바로 뭐를 알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점근선을 알 수 있는 놈일 거야. 네. 오케이? 그럼 일단 다르게 점근선 하나 찾아볼게. 얘 점근선부터 찾읍시다. 머리 들어. 얘 x에 대한 점근선 뭐야? 0이지. y에 대한 점근선 0이죠. 근데 그걸 x축의 방향으로 p만큼이니까 이 x는 0이라는 게 뭐로 바뀔까요? x는 p로 바뀌겠죠. y는 0이었던 것이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이니까 점근선이 어떻게 바뀔까? y는 q로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가르쳐드렸던 점근선 찾는 방법 뭐였는지 기억나지? 분모가 뭐 되게 하는? 0 되게 하는 x였잖아. 그러니까 x가 뭐일 때야? p일 때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쓸모를 다 했으니까 뒤에 붙어있는 거 그랬죠. 뭐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y에 대한 점근선 뭐다?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장점은 뭐를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상수가 양인지 음인지를 알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사분면에 그려지는지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항상 무슨 형으로 바꾸려고 애를 써야 될까? 표준형으로 바꾸려고 했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거, 요 밑에 x 앞에는 항상 숫자가 뭐가 깔리게끔? 1이 깔리게끔 해줘야 됩니다. 요 x 앞에 숫자는 항상 뭐가 되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2x분의 3 더하기 1 이딴 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 x 앞에 숫자가 항상 뭐가 있어야 돼? 1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2x분의 3으로 쓰면 안 되고 x분의 2분의 3으로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 이유는 점차 우리가 배우게 될 거니까 일단 그 정도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지? 점근선 찾는 거 좀 감 잡히니? 점근선은 그 무슨 형으로만 바꾸면은 거의 다 구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지금부터 무슨 형으로 바꾸는 연습들이 좀 이제 쓰일까? 그러면은 그 표준형, 기본형이 있고 표준형이 있으면 우리가 무슨 형이 있죠? 이차함수에서 무슨 형이 있었지? 일반형이라는 놈이 있었죠. 기본형이 있고 그걸 평행 이동한 표준형이 있다면 그거를 전개를 한 게 일반형이었잖아요. 이차함수에서. 여기서는 통분을 한 게 일반형이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표준형을 통분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통분이 돼 있는 놈을 뭐 하는 과정이 많이 있으니까 분리시키는,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그 분리시키는 거를 우리는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쓰일 거야.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한 번만 더 언급하고 들어갈게. 자, 얘 점근선은 뭐하고 뭐라는 걸 구했지? x는 p, y는 q야.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몇 콤마 몇이야? p, q입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에서 이 유리함수는 몇 콤마 몇에 대해? p, q에 대해서 무슨 대칭을 이룬다? 점대칭을 이룬다. 이번엔 직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뭐 또는 뭐인? 1 또는 마이야. 그럼 1짜리 한번 만들어 보자. 기울기가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 한번 만들어 보자. y는 x-p 플러스 q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번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한번 만들어 보자. 마이너스 1에 x-p 플러스 q 이런 직선 두 개가 만들어져.
근데 이 유리함수는 이 직선들에 대해서 뭐를 이룬다? 선대칭을 이루고 있을 거라는 거겠지. 실제로 우리는 이런 게 누구에 대해서 선대칭이냐를 문제에서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혹시 모른다면 하나 적어놔야 되는 거.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직방을 만드는 방법은 y는 m에 x-a 플러스 b라는 이런 방법이 있었지. 네. 모르면 적어야겠지.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직방 찾는 방법은 얘였습니다. 알면 안 적어도 돼.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이미 칼을 뽑은 거 오늘 유리함수 다 배워야 돼요. 이렇게 한번 칼 뽑았을 때 우리가 완벽하게 싹 정리를 하는 게 너희한테 낫다. 우리가 이미 한번 맛을 본 거 제일 중요한 거는 한번 끝까지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어려워도.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좀 잘 찾아봤는데 우리가 함수에서는 항상 누구를 찾을 줄 알아야 되죠. x가 x값과 y값. 그걸 조금 있어 보이는 한글로는 정의역과 치역이라는 놈들이 존재를 하죠. 그럼 정의역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 뭐만 아니면 되는 거야. 0만 아니면 누가. 돼. x.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누구만 아니면 되는 거야. 0만. 점근선만 아니면 되는 거야. 네. 치역도 뭐겠어요? 점근선만 아니면 되는 거야. 네.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우리한테 정의역을 쓰라는 말이 나와. 네. 요런 점근선들이 주어졌어. 정의역은 뭐라고 쓰면 될까? 키가 x는 p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치역을 부르면 뭐라고 써주면 될까? y y는 q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봐. 점근선 쓰였고 점근선 쓰였고 점근선 쓰였고 점근선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함수의 핵심 포인트는 누구다? 점근선. 키워드는 점근선이라는 거야. 알겠지? 넘어갈게. 어려워? 오. 그럼 뭐해? 집 가서 복습 안 해서 나중에 어려워질 건데. 집 가서 복습 좀 해. 알겠지? 좀 피곤해도 복습하고자. 사람은 그날 바로 복습해야 기억이 오래 남는데. 그 무슨 뭐 있잖아. 알잖아. 모르나? 아니 소크라테스가 가서 왜 나와? 그 소크라테스 찾은 건가? 과학자들이 찾은 거 있잖아. 무슨 뉴턴. 망상? 아 망상이래. 망각. 망가요? 망각 새끼야. 망각. 무슨 망각 곡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않아? 무슨 망각 곡선이지? 망가. 이렇게들 상식들이 나보다 부족하면 안 되는데. 무슨 망각 곡선 이런 거 들어봤지? 망가 풍선. 집 가서 찾아봐. 그 쓸데없는 그 유튜브 보지 말고 오늘 집 가서 자기 전에는 꼭 얘를 보세요. 얘 검색해서 보다 보면 자기 싫어도 잠들 겁니다. 찾아봐. 무슨 망각 곡선이구나. 무슨 이거 진짜 과학자들이 실험해서 찾은 곡선이야. 망가 풍선. 망각 아이고 새끼야. 이 새끼 아까부터 망각 한다버리고 있노. 저 망각이라 했어요. 망각 시기야 망각. 에빈하우스. 에빙하우스 처음 들어보는데. 에빙하우스의 그런 망가 풍선. 그래 그걸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그날 바로 복습한 사람들은 이 곡선이 그나마 요렇게 줄어든다는 거야. 근데 그날 복습하지 않은 새끼들은 요렇게 기억이 남는다는 거야. 그날 복습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의 이게 떨어지는 곡선이 복습을 한 사람들이 그나마 더 오래 간다. 뭐 그런 거였던 걸로 기억해요. 제 기억으로는.
저도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논문이나 뭘 본 건 아니겠지. 근데 이런 느낌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찾아보면은 좋지만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 뭐가 있을까요? 복습을 하자. 그리고 언제 복습을 하자? 배운 날,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복습하자. 내용이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해석하면 이런 거야. 이런 뜻이야. 알겠지? 복습한 날에 똑같은 시간에 일정하게 계속 하라는데 뭐라노? 복습을 만약에 오늘 집 가서 12시에 했다 치잖아요. 그럼 다음 날에도 12시에 하고 아, 그럴 필요 없어. 12시에 우리는 뭐 하고.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 우리는 실험지는 아니잖아. 그쵸. 우린 공부에 이 곡선을 좀 대입을 한다면 그나마 그날 또는 다음 날 복습을 한 사람들이 좀 오래 그 기억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안 본 사람들보다 복습하자라는 거. 자, 그러면 이번에는 4번으로 갈 건데요. 저 4번의 이름은 뭐라고요? 유리형. 왜 그래? 일반형? 기본형? 야, 당연히 유리함수 배우는데 유리함수겠지. 아니 이름이 일반형. 아, 적어놔라. 4번의 이름은 이제 일반형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모든 형은 다 배웠어요. 이제 얘를 좀 주목을 할 건데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입니다. 네. 사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땡길 수 있는 힌트가 조금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외우면 뭘 할 수 있는 건 있어. 근데 내가 2개 정도는 외우게 할 건데 하나는 못 외우게 할 거야. 너희가 분리시키는 연습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여기서 점근선 바로 찾는 방법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여전히 똑같은 거. 분모가 뭐 되게 하는 x 값은 0 되게 하는 값은 뭐에 대한 점근선이 될까? x에 대한 점근선이에요. 즉 x에 대한 점근선은 뭘까요? 마이너스 c분의 d가 되는 거겠죠. 누가 0 되게 하는 x라고? 분모가 0 되게 하는 x 값이 x에 대한 점근선입니다. 네. 그럼 y에 대한 점근선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요 x 앞에 있는 개수, 요 x 앞에 있는 개수 얘가 y에 대한 점근선입니다. 그래서 y는 뭐가 된다? c분의 a. 요 정도까지 우리가 땡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얘가 점근선 기준 몇 사분면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상수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는 지금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또 어떻게 찾냐면 어디 있어? 나중에 야매로 찾는 거를 알려주긴 할 건데 거의 여기서도 봐. 외우지 말라고 돼 있잖아. 안 가르쳐 주잖아. 그 말 뜻은 외우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형태의 단점 몇 사분면을 결정하는 그 부호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야. 그래서 별로야. 하지만 뭐 정도는 바로 땡길 수 있다? 점근선 정도는 땡길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결국 그림을 그려야 답이 나오는 문제를 풀 때는 무슨 형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제부터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시킬 겁니다. 방법은 2가지예요. 아까 우리가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라고 했지? 나눌 수 있다였어. 그걸 내가 직접 세우셈하는 거 한번 보여줬었죠. 또는 하트로 분리시키는 거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 2가지 중에 본인한테 맞는 방법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2번째 방법을 쓸 거예요. 대부분. 하트를 쓸 거예요. 저는 대부분 하트를 쓸 겁니다. 근데 제 방법이 좀 난해하다, 어렵다 그러면 그냥 직접 나누세요. 알겠지? 그거를 하나씩 좀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저기 4번의 밑에 있는 예시 문제 먼저 볼게. y는 x-2분의 2x 플러스 4가 있습니다. 어디 들어봐. 나는 하트를 보여줄게. 어떻게 하냐면 x-2분의 위에도 강제로 얘가 생기게끔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x의 개수가 뭐로 잡혔어? 그럼 2를 묶어준 다음에 누구를 강제로 넣어줘라? x 마이너스 2. 그럼 이거 전개하면 숫자가 얼마야? 마4지. 근데 그게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니까 뒤에 뭐 붙여줘라? 플러스 8 붙여줍니다. 그럼 하트로 분리하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x 마이너스 2분의 8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부호도 알고 있고 남는 거 되니까 정문선도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못하겠으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2x 플러스 4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뭐 해보라고 나눠보시면 돼. 그럼 그때 못과 나머지가 생길 거니까 할 수 있다고. 근데 난 앞으로 설명은 누구로 쓸 거라고? 얘를 쓸 거야. 요 연습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 나는 이걸 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한 거잖아. 근데 이걸 머릿속으로 조금 더 빠르게 요습을 하다 보면은 너희도 머리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때까지 연습을 해야겠죠. 시험 기간 때는 나중에. 알겠지? 요거는 좀 이따 연습을 좀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저 4번은 너희가 땡겨가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형태에서 바로 뭐를 찾는 방법? 점근선 찾는 방법 정도? 그리고 저는 일반형이 나오면 무슨 형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그 두 가지 정도만 땡기면 얘 쓸모는 다 했어요. 알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유리함수와 우리가 요 다음에 배우게 될 무리함수들의 학교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학교 시험 출제 확률이 높은 문제들은 한 7, 80% 이상은 그림을 그려야 답이 나옵니다. 뭐를 그려야?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그림 그리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내가 그림 그리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다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거를 너희도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요거 하기 전에 한 번만 복습 좀 하자 얘들아. y는 a분의 bx 플러스 c라는 그냥 1차 함수죠. 얘도 유리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수식은 아니에요. 아니야. 얘는 다항식인 거지. 이거 역함수 찾는 방법이 뭐였지? 둘에 뭐 해주고 자리 바꿔주고 사이 부호해주고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야매가 있었어요. 유리함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보자. 요거 진한 걸로 색칠된 거 있지 얘들아. 요거만 별표 하나 쳐놔. 아니면 네모 박스를 치시든. 정석적인 방법도 보여드릴 겁니다. 자,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가 있는데 걔의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요. 누구의 자리가 바뀌어 있는 게 뭐야? a하고 b, d의 자리가 바뀌었죠. 그리고 걔들은 자리도 바뀌었고 뭐도 바뀌었어요? 부호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bc는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안 건드립니다. 우린 누구와 누구의 자리만 바꾸겠다? a하고 d의 뭐하고 뭐를 바꾸겠다? 부호와 자리를 바꿀 겁니다. 오케이? 그게 야매야. 쉽지? 잘 배우면 돼. 근데 애들이 좀 헷갈려야 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바로 해보자. 난 정석으로 먼저 보여줄게. 정석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자, 이 함수의 역함수를 찾을 거거든 얘들아. 근데 우리가 역함수를 찾는 정석적인 방법은 뭐였지? 누구하고 누구의 자리를 바꿔라? 오, 정석적인 방법. 역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이었어요? y는 x에 대한 대칭이었어요. X랑 Y 위치. 그렇지.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라고 했잖아. 네. 그럼 이 y 자리에는 누가 들어갈 거고? X. x가 들어갈 거고 이 x들 자리에는 누가 Y. 들어가겠어? y가 들어가겠죠. 맞니? 네. 근데 우리가 함수라는 건 뭐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목적이니까? Y에 대해. y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목적이니까 왼쪽에 y만 남겨야겠네. 네. 그럼 이 식을 잘 보면 3y 플러스 7은 뭐라고 나타낼 수 있겠어? x에 y 플러스 2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이걸 일단 전개하셔야겠죠. 네. 3y 플러스 7은 뭐가 돼? xy 플러스 2x가 되겠네요. 그럼 y를 가진 놈은 어느 쪽으로 몰아야겠어? 왼쪽으로 몰아야겠지. 네. 그러면 정리하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 네. 그러면은 x-3에 y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있는 거겠지. 네.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얘를 뭐는으로 정리할 거니까 y는으로 정리할 거니까 x-3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정석적인 방법은 얘야. 항상 정석은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뭐를 외워서 빨리 바꾸면 야매. 좋겠어? 야매 외워서 빨리 바꾸면 그게 더 좋겠지. 그러면 우리가 야매는 뭐였지? 누구 자리가 바뀐댔어? 2하고 3에 뭐하고 뭐가 바뀐다? 부호와 자리. 부호와 자리가 바뀐다고. 그러면 이런 게 생기나? 네. 생기네. 네. 그러니까 정석은 알면서 야매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후. 정의역 찾는 거는 뭐 나중에 하시고. 자 여러분, 좀 귀찮더라도 183을 해봅시다. 152쪽을 펴봐. 183 해봐. 분리시키는 거 해봐. 분리시키는 거. 나누는 거 하지 말고 아까 내가 가르쳐준 하트 시도 해봐. 야, 저 바나나를 나한테 팔래? 이거 말이야. 얘가 뚱이? 뚱인가? 저기요, 앞을 왜 봅니까? 그거 볼 거면 4번을 보셔야지. 3번을 왜 봅니까? 두 개 다 있어? 오, 빠른데. 그럼 정근선도 찾아봐. 찾은 사람들 정근선까지 딱 이쁘게 써놔. 정근선은 근데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X는 뭐, Y는 뭐. 그렇게만 쓰면 돼요. 그게 정근선이죠. 근데 이제 애들이 나중에 나랑 수업하다 보면 귀찮으니까 그냥 정근선의 교점 좌표를 찾아버리죠. 그래서 쥐 같은 거 들고 다니나? 네? 저요? 그거 사람이 건드리면 안 되는 그 생명체인가? 그거 뭐 어디 나라에서 손대면 안 된다며 벌금 내야 된다. 쥐 같은 거. 네? 저 같은. 귀엽다는 뜻입니다. 아주머니 뭐 어떻게 같이 해볼까요? 같이 보자. 요 방법을 너희가 터득할 때까지 연습 좀 해야 된다. 지금 잘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지금 바꿔야 되는 거 머리 들고 잘 봐라. 필기보다 보는 게 중요하다.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결국엔 x-3분의 뭐로 묶어내고 4는 강제로 달아주고 누구를 넣어줘야 돼? x-3은 달아줘야 돼. 근데 요거 전개하면 숫자가 뭐 생기는데? 마이너스 12가 생겨. 근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 15가 돼야 되니까 뒤에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3을 달아줘야지. 그럼 이거를 분리시키면 x-3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4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x에 대한 정근선은 뭐가 되고? 3이 되고 y에 대한 정근선은 4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하나 더. 야, 지금 적지 마. 집 가서 다시 해. 자, 두 번째. y는 x 플러스 2분의 적지 마.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입니다. 그럼 분모의 x분의 2는 달아주시고 여기서 뭐 묶어낸 다음에 말해 들리게 마이너스 5는 달아주고 누구 강제로 넣어주고 말로 그렇지 들리게 x 플러스 2 여기서 숫자 얼마 발생되는데 근데 이게 마칠이 돼야 되니까 뒤에 뭐 붙여줘야 돼? 플러스 3 그러면 분리시키면 x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x에 대한 정근선 얼마? 마이너스 y에 대한 정근선 얼마? 마이너스 5 이해됐어요? 다들 잘 됐어? 요거 좀 터득해 나중에 머리로 알 수 있을 거야 연습 많이 하면 그렇게 될 때까지 연습하자.
자 필수 예제 8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숙제를 내기 위해 조금만 더 파이팅 해봅니다. 요새 마표도 나가는. 조용히 하세요. 자 y는 x 플러스 1분의 4 더하기 3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유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은 정의역은 뭐만 아니면 되고 0만 아니면. x에 대한 점근선만 아니면 되고 치역은 y에 대한 점근선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럼 누구하고 누구부터 찾겠어? X랑 Y. x와 y의 점근선부터 찾자고. x에 대한 점근선은 얼마? 마이너스 1. y에 대한 점근선은 3. 그럼 정의역을 쓰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돼?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요? y는 3이 아닌 모든 실수. 근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점근선 x에 대한 점근선 얼마? 마이너스 1. y에 대한 점근선 얼마? 3.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게 양수기 때문에 점근선 기준 몇 사분면이라고?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두 번째도 분리를 시켜야겠지? 네. x 플러스 2분의 뭐로 묶어내고 2 묶어내고 x 플러스 2 가져오면 4인데 1 돼야 되잖아. 뭐 빼줘야 돼? 3. 그럼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2가 되겠죠? 네. 점근선 뭡니까? 점근선의 교점 뭡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2겠죠? 네. 정의역 치역은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림만 그릴게. 자, y에 대한 점근선, x에 대한 점근선 마이너스 2, y에 대한 점근선 2겠죠? 네. 근데 위에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그럼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일단 점근선 기준 2, 4일 거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이렇게 그냥 대충 심플하게 그리면 되거든. 네. 근데 여기서는 그림이 좀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항상 뭐를 먼저 찍고 출발하면 좋냐면 y축과의 교점을 찍어놓고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습관들을. 그럼 y축과의 교점을 찾으려면 x에 뭐 넣어봐야 돼? 0 넣어봐야겠죠. 그러면 0 넣어봐봐.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니까 0, 뭐를 지난다? 마이너스 2. 0, 뭐를 지날까 얘들아? 2분 지금 이해가 안 됐지? 다시 가자. 우리가 이렇게 요점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림이 요렇게 할 수도 있잖아. 네. 요렇게 할 수도 있잖아. 네. 요렇게 할 수도 있잖아. 네. 근데 어떤 그림에 따라서 완전 다른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점을 잘 찍어야 된다? y축과의 교점을 잘 찍어야 돼. 그래서 x에다 0 넣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잖아요. 이거 얼마가 될까? 2분의 1쯤 되는 요런 점을 지날 거니까 그림을 요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림을 제대로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이렇게 y축과의 교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질 수 있을 때 무슨 점을 찍고 들어가라? 교점. y축과의 교점을 찍고 그림을 그리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4분면은 결정돼 있을 거니까. 네. 이해됐지? 넘어가자. 그림 그릴 때도 이런 거 신경 쓰면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유리식이 좀 문제 풀 때 더럽고 귀찮지 유리함수는 생각보다 문제들은 괜찮습니다. 아마 풀 때 여러분이 느껴질 거야. 자, 우리가 지금 물어본 게 뭐냐면 원래 y는 x분의 a라는 놈이 있었대. 근데 얘를 평행이동해서 누가 됐다는 거야? y는 x-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거죠. 그럼 요거를 뭐로 바꿔줘야겠어? 일반 이 새끼가 일반이야. 아 그래요? 표준형. 표준형으로 바꿔주자. 그럼 x-2분의 민정이 불러 뭐로 묶고 뭐라고? 마이너스로 묶고 누구 넣고 뒤에 뭐 붙여줘? 플러스 3이겠죠? 그럼 적으면 x-2분의 3 마이너스 1인 거야. 잘 봐야 돼. x였던 게 x-2로 바뀌었다는 건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2만큼 평행이동인 거야. 그러니까 일단 b는 뭐가 될까? 2가 되겠죠. 아무것도 없던 거 뒤에 뭐가 붙여졌어요? 마이너스 1.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리고 여러분이 평행이동을 잘 기억을 떠올려봐. 평행이동으로는 절대 뭐를 바꿀 수 없죠? 모양과 크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모양을 결정하는 놈은 지금 얘였던 거야. 네. 그럼 여기서도 모양을 결정하는 건 얘겠죠.
그렇지. A는 여전히 누구 돼야 된다? 삼. 3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평행 이동만으로 요 위에 걸려있는 아까는 K 같은 것들이었지? 이 K는 절대 평행 이동으로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를 바꾸기 위해서는 대칭 이동은 부호 정도는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부호는 바뀔 수 있겠죠. 바꿀 수 있겠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값을 절대값을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맞지? 뭐 하나만 더 할까? 아니요. 일단 요 책은 154쪽까지만이고요. 안 된다. 154쪽까지입니다. 일단 이 책은. 그다음에 서연이가 지금 절대분식 어디까지 풀려있니? 보자. 그렇죠. 끝나와야 되는데. 다른 애들도. 저 절대 분식 2페이지 풀었습니다. 5절? 너무 하시니까. 양이 많아? 긍정은 얼마 한 번? 뭐야 몇 개 안 돼? 여러분 일단 마플은 82쪽까지. 마플은 82쪽까지. 좀 많이 더. 안 많다.